자, 두 번째 섹션 이어가겠습니다. 김어준이 부러운 조선일보. 김어준이 부러운 조선일보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문의 실력자 김어준이란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신약 소개하겠습니다. 땀이 가득 차서 찝찝한 신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 름뱅이의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신약은 신발 내부의 습기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온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해서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줍니다. 또한 신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송 요청 메시지에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면은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름뱅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00원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서 스마트 름뱅이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미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로도 한번 다뤘습니다. 조선일보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 지면에도 실었는데 조선일보는 총선 후 처음으로 진행한 다스베이다 방송에 민주당 당선인 18명을 출연시켰는 18명이 출연했는데 그중 한 명인 경기도 의정부갑 오영환 당선자가 한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다스베이다 출연 전으로 나뉜다 라면서 김어준 총수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의례적인 이야기죠. 조선일보. 안 그렇습니까? 의례적인 이야기죠. 아니 우리 김용민 TV에 나온 당선자분들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김용민 TV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 선거운동에 큰 도움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용민이도 친문의 실력자겠네.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김어준이 그 실력자가 아니라 오영환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조선일보가 향후에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집중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 기사를 읽고 아마 모든 기덕이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기자 더하기 구덕이에서 기덕이. 김어준을 씹어줬으니 말이죠. 이 기자들이 김어준 너무 싫어하대. 아니 무슨 김용민이야 날마다 이 언론을 씹으니까 날 미워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김어준이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들 미워해. 니들의 기득권을 침해했어? 조선일보는 김어준이 여권 친문 진영의 실력자임이 증명됐다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어준이 여권 친문 진영의 실력자임이 증명됐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한테 묻습니다. 김어준이 여권 친문 진영의 실력자임이 증명됐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혹시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나온 말입니까? 왜 주어가 없어? 이 보수는 가장 큰 문제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야, 니들이 한 얘기 아니야? 니들이 하는 얘기면 조선일보 편집국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야지. 그게 진실보도 아니야? 지금 김어준 총수를 비방하는 논리. 그러니까 언론인 김어준이 권력화돼서 정치인을 줄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언론이 권력화돼서 정치인을 줄 세운다는 것. 그것은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조선일보의 일상사 아니었습니까? 왜? 김어준이 한 것도 아니지만 김어준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 실세 정치인 줄 세우기가 부러웠어? 그게 부러웠어? 조선일보 부러우면 지는 거야. 니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 니들이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무력자지 무력자. 실력이 없는 무력자. 네. 자, 그래요. 김어준 총수나 낙곰수 멤버들이 이렇게 실력자 행사하면은 좋아하실 국민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안타깝네요. 친문의 실력자 김어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 줄 세우기 못하는 조선일보의 조선일보의 그런 쇠락을 전 느꼈습니다. 예, 이걸 보고 김어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 아, 옛날이요. 노래방 가서 그 노래 한번 좀 불러보지. 에? 그렇게 언론이 권력이 되고 그래서 줄 세우기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처럼 됩니다. 조선일보처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이 아무리 잡놈이라도 B급이라도 너희처럼 살겠니 설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이건 너무 재밌는 제목의 기사 아닙니까? 동아일보 구더기도 쓸 때가 있다. 아, 그래요. 오늘 제목이 재밌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구더기도 쓸 때가 있다. 그래요. 몰랐습니다 제가. 예, 구더기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광원 인간자연생명력 연구소장이 동아일보에 쓰고 있는 연재 기고물인데요. 제목이 재밌어서 그냥 골라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더기는 파리 애벌레다. 파리 애벌레. 예. 똥파리 애벌레기도 하죠. 구더기가. 예, 구더기는 파리 애벌레다. 그런데 구더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지저분함의 극치를 달리는 구더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의사들이다. 미국에서는 1000곳이 넘는 병원에서 의학용으로 구더기를 사용한다. 수술 후 생기는 괴사 조직, 즉 죽은 살에 외과용 메스를 대면 어쩔 수 없이 산 조직,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도 같이 잘라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구더기들이 쉽게, 그것도 식사하면서 해내기 때문이다. 식성이 아주 까다로워서 오직 사체, 죽은 살만 먹는 덕분에 죽은 살을 살뜰하게 발라낸다. 맛이 없는 살아있는 조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더구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항생물질까지 분비하니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길버트 월드바우어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의 말대로 하자면 외과 의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 의사 인건비를 생각하면 애지중지해야 할 정도다. 그러면서 세상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쁜 것들이 많지만 잘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이 있다. 매년 여름에 부는 태풍이 그렇다. 태풍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어부에게는 꼭 그렇지 않다. 워낙 피해가 막심하게 생기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들에게 태풍은 꼭 와야 하는 것이다. 태풍이 와야 바다가 발칵 뒤집히고 그래야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유기물들이 떠오르고 이걸 먹으려고 몰려드는 플랑크톤을 따라서 새우나 오징어 떼지어 몰려드니 말이다. 우리가 맛 좋고 저렴한 물고기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태풍 덕분이다. 태풍이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묘한 역설이다. 그래요. 이 칼럼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끝부분이 기막힙니다. 나쁜 게 진짜 나쁜 걸까? 그렇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나쁜 게 진짜 나쁜 것일까? 그렇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기자 더하기 구더기인 기더기도 진짜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는지, 예, 이 칼럼을 쓰신 서광원 인간자연생명력 연구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구더기도 쓸 때가 있다. 이 제목은 누가 뽑았을까요? 서광원 소장이 썼다면 서광원 소장이 기덕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는지, 예, 여쭙고 싶어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할 칼럼이 있습니다. 신문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게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4차원의 세계에서 허우적대는 기자라는 이름의 룸팬들이 종종 발견되긴 해도 의식과 양심을 가진 논설위원, 데스크들이 아주 없지는 않은 데가 한겨레입니다. 이춘재 사회부장 칼럼에서도
그런 면이 발견됩니다. 이춘재 부장도 오랫동안 법조 출입했던 기자입니다. 자, 칼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내게 돌을 던져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 이동재 기자죠. 채널A 이아무개 기자는 지금쯤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을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사건과 엮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과 이를 꾸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말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내게 돌을 던져라. 이동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동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채널A 쪽에 꼬리 자르기로 이 기자는 지금 독박을 쓰게 생겼다. 네. 물론 기자가 회사 허락 없이 윗선을 팰 수도 있다. 간부 차장이나 부장 몰래 제멋대로 일을 꾸미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기자가 회사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채널A 쪽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동재가 뻥친 거다. 그 이동재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기자가 회사 허락 없이 윗선을 팰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랬다면 그 윗선은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사가 수습 기자 때부터 강조하는 게 보고 철저다. 무엇을 취재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시시콜콜 다 보고하도록 한다. 그래야 취재한답시고 사고 치는 걸 막을 수 있다. 연차가 결코 적지 않은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같은 거물급 취재를 윗선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보고 체계는 진작에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종편이라지만 모 회사, 즉 동아일보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인데 정말 그랬을까? 아닐 것이다. 윗선은 몰랐다는 채널A의 해명은 그래서 믿기 어렵다. 녹취록에서 거론되는 윤 총장 측근 검사장, 한동훈 한동훈은 언론 플레이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진가는 사법농단 수사 때 나왔다. 법리에 해박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그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언론사별로 맞춤형 기사를 제공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겨레가 좋아할 만한 기사, 조선일보가 좋아할 만한 기사, 예컨대 그런 거죠. 뭐 꼭 조선일보 한겨레 정보를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언론사 논조에 맞게 맞춤형 기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법에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은 언론사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앞에 무력화됐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이 무슨 염치로 방어권을 입에 올리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 방어권 혹은 무죄 추정 원칙, 이거를 나쁜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 관점에서 좋은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이중잣대는 버리는 것이 옳아요. 모든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의 쿠데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흘려준 것을 경쟁적으로 받았었다. 어떤 의도로 흘리는지 묻고 따지고 할 겨를이 없었다. 경쟁사들이 돌아가면서 단독 보도를 쏟아내던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 됐을 것이다. 그 검사장의 사무실 앞에는 항상 기자들로 북적댔다고 한다. 그가 탐탁지 않은 기사도 그의 입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그가 탐탁지 않은 기자도 그의 입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겨레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발 소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한겨레는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하호영 기자가 윤석열이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증언을 소개한, 증언을 묵살한, 그와 관련한 하호영 기자 보도에 대해서 지금 한겨레가 내부 감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왠지 검찰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하호영이를 괴롭힌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게 만드는데, 예.
그래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발언, 예, 무게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이러지 말고 실천하는 한겨레, 거듭나는 한겨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오늘 용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특별방송, 그리고 밤 9시 오늘은 밤 9시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